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 김현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9월 토익 총평 저와 함께 해보실 텐데요. 9월은 또 농작물을 추수하는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토익에 뿌린 노력의 씨앗이 결실을 맺을 수 오늘 있기를 바라면서 토익 총평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용한 사이트 안내를 해드리면은 hackers.co.kr 해커스 영어로 검색을 하셔도 다 나오는데요. 시험을 본 날 정답도 알고 싶고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한테 막 하소연도 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때 여기 들어가셔서 이용을 해주시면 댓글로도 또 많은 토익을 본 학생들이 의논을 같이 하니까 좋은 커뮤니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좋은 자료나 각종 정보, 강의들 이런 것들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용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와는 LC에서 파트 1과 파트 3를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요새 LC가 어렵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LC가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말이 다들 많아요. RC 난이도는 그렇게 급격히 높아졌다 이런 말이 딱히 없는데 LC에서 이런 말이 다들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이런 컨센서스 있죠, 여러분. 공통된 의견들은 진짜 일리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LC 대비를 더 좀 많이 해주시고 시간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LC가 RC에 비해서 훨씬 점수가 빨리 나오는 학생들도 많고 노력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그런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과가 빨리 나오는 분들 많았는데 요새는 LC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비를 우리 같이 잘 해봐요. 자, 이제 먼저 파트 1부터 보시면은 파트 1의 난이도는 중상이었는데 파트 1을 어떻게 대비하시면 좋냐면 파트 1은 쉬울 거다. 쉬울 거다란 선입견을 깨고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파트 1을 사실 마음만 먹으면 되게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고 맨 처음 LC 시작하는 초장부터 여러분의 멘탈을 와장창 하고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두세 개 정도는 난이도를 높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주셔야겠는데, 자, 일단은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온 사진에서는 일단 얼굴에서는 이렇게 보다 표현들, 그리고 몸에서는 이런 착용이나 손에서 또 이렇게 문제를 잘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손을 잘 봐주셔야겠는데요. 지금 손에서 보면은 여자가 지금 holding a bag, 쇼핑백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잡다 표현이 굉장히 빈출인데요. 자, 잡다 표현은 이렇게나 많아요. 그리고 또 빈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씩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hold는 많이 아실 거고요. 근데 전치사 on을 붙인 표현도 역시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발음을 하면서 머리에 넣어 볼게요. hold on. 자, 그리고 on 대신에 onto를 넣어도 역시 같은 표현이에요. hold onto 역시 잡다이고, 그리고 G로 시작하는 잡다 표현들이 또 꽤 많죠. grab, grasp, grip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휴대폰 그립감이 되게 좋아. 그립이 뭐냐? 그립감? 바로 grip, 잡다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 사진에서는 이렇게 손도 잘 봐주시고 잡다 단어들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제가 빠른 시간 안에 PPT를 만들어야 돼서 적합한 사진을 못 찾을 때는 제가 그림을 도형으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좀 이제 그럴듯한가요? 약간 알아보실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돼지코 모양으로 생긴 아웃렛인데요. 콘센트를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콘센트가 되게 영어 단어인 줄 많이 아셨겠지만 콘센트는 영어 단어가 아니라 아웃렛이라고 해주셔야 되겠고, 동의어는 socket. 그래서 아웃렛과 socket을 잘 알아주셔야겠어요. 그리고 파트 1에서 또 여러분이 유의를 하셔야 되는 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매력적인 오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여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머리가 저처럼 이렇게 묶은 여자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무릎을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woman is kneeling이라고 해볼게요. kneeling. 자, kneel은 무릎을 꿇다. 그러면
woman is kneeling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답 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지금 여자가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이렇게 플러그를 꽂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예를 들면은 to plant some flowers, 뭐 꽃을 심으려고 무릎을 꿇고 있다. 이러면 오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들더라도 이렇게 어느 한 부분, 문장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으면은 딱 제거를 하실 수 있어야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너무 이렇게 낚여가지고 선입견을 또 갖고 얘가 맞는 것 같아. 너무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출제자한테 낚여버릴 수가 있어요. 파트 1에서 이런 패턴은 꽤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매력적인 오답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만든 다음에 한 군데를 틀려서 또 오답을 만드는 패턴. 그래서 너무 낚이지 않도록 유의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또 뭐 다른 보기에 또 단어들 하나만 더 보시면은 mount, 자, mount도 굉장히 빈출 단어라는 거. 자, mount는 그 뭔가를 걸다, 고정시키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사물 사진 묘사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뭐 그림들이 걸려 있다, 어떤 뭐 데코레이션스들이 뭐 걸려 있다, 뭐 아트워크가 걸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동사 형태, 아무튼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 사람들이 또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는 gather 단어를 봐주셔야 되겠어요. gather, 이렇게 모이다. 자, 그래서 some people have gathered to play music.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모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방금 some people have gathered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현재 완료 시제가 파트 1에서도 꽤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는 뭐 과거에 일어난 일에 지속 쭉 해왔다. 혹은 과거에 한 일에 영향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파트 1은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기 때문에 뭐 지속을 표현하는 건 아니고 과거 일에 그 영향을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과거에 이렇게 했다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쌤 그럼 과거 시제는 왜 안 써요? 뭐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냥 과거 시제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그 현재 영향은 모르는 거예요. 현재는 뭐 해산을 했는지 현재도 모여있는지 그건 모르는 건데,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를 쓰게 되면은 뭐 이분들이 뭐 5분 전에 모였는지 뭐 10분 전에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모여있는 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트 1에서는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모여있다라고 낼 수가 있다는 거 같이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나머지 동사 단어들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빈출 단어들이기 때문에 먼저 remove. 자, remove는 여러분한테 되게 익숙한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화장을 지울 때도 eye remover를 쓰잖아요. 여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뭐 아는 학생들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그 remove가 이렇게 제거하다의 뜻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내 몸에서 제거한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벗다, 뭐 옷이나 뭐 모자 같은 거, 안경을 벗다의 뜻도 되는 거 또 되고요. 그 다음에 꺼내다의 뜻도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돈 같은 거를 지갑에서 꺼내고 있다라고 할 때 A man is removing money from a wallet. 지갑을 뭐 꺼내다, 돈에서, 그러니까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 이렇게. 그래서 그 remove의 다른 뜻들도 여러분 잘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extend인데요. extend를 어떤 뜻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연장하다 하잖아요. 근데 그 연장하다의 뜻 외에도 뭔가 이게 뻗어 있는 것도 되거든요. 이거는 뭐 사람의 팔다리를 뻗는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사물 같은 것들도 이렇게 뻗어 있을 때 이 표현을 다 써요. 그래서 이렇게 뭐 줄이 늘어서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길이 늘어서 있다, 뭐 이런 것들에서 다 쓴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파트 1에서 보면은 꽤 이렇게 동사 단어들이 내가 알고 있던 뜻 말고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또 예를 들면 rest가 있는데요. 자, rest는 쉬다잖아요. 근데 rest가 이렇게 뭐 기대다의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물 같은 게 놓여 있다는 뜻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모르던 이런 의미들이 있네라고 했던 것들은 잘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음 사진으로 가보시면은 scatter인데요. 흩트리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는 some documents are scattered on a desktop.
그 데스크탑은 그 여러분 뭐 노트북을 그 랩탑이라고 하잖아요. 그 랩은 그 무릎과 그 앞쪽 허벅지 쪽을 말하는 건데 랩에 올려놓으면은 랩탑이고 근데 데스크에 올려놓으면 데스크탑이어서 이 컴퓨터인데 그 책상에 올려놓고 쓰는 좀 큰 컴퓨터 있잖아요. 그거를 의미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책상의 윗부분이라는 의미도 데스크탑이에요. 그래서 그 탑을 붙여서 또 이렇게 만드는 단어가 카운터탑도 같이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카운터가 뭐예요? 카운터는 계산대도 되는데 뭐 조리대 작업대, 뭐 계산대 이렇게 판판한 판에서 뭐 조리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카운터라고 하는데 카운터의 윗부분이다 카운터탑, 데스크의 윗부분이다 데스크탑. 그래서 지금 데스크를 데스크탑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서류들이 흐트러져 있다. 그래서 요거 알아주시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좀 크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크게 나오고 뭐 이런 나머지 사물들도 나온 사진에서 이게 사람한테 눈이 잘 가죠. 일단은 좀 크게 나온 거니까. 근데 꼭 사람으로만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물 이렇게 묘사 보기가 같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ome documents가 주어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찾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나머지 또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하고 좀 떨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저기 뒤에 스culpture 조각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사진상으로 이렇게 원근감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기 뒤에 스culpture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sculpture beside sculpture 옆에 서 있다, 뭐 앉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옆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거의 다 해가고 있는데요. 다음 거는 여러분 이것도 제가 그린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은 도형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요. 바로 arched roof예요. 자, arch는 여러분 이렇게 아치 모양 아시잖아요. 이런 아치 모양을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도 출제가 될 수가 있냐면은 이런 아치 모양의 길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아치 모양의 길은 arch라고 하시거나 way를 붙여서 archway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지붕인데 roof인데 arched roof 하면 이렇게 아치 모양의 roof를 말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뭔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도 이렇게 LC에서 딱 나왔을 때는 낯설게 느껴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집에서 많이 들어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말로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시험장 가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를 딱 잡을 수 있는 표현이 되려면 나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들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예전에 요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스쿠터예요. 스쿠터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오토바이 뭐 스쿠터 할 때. 근데 그 스쿠터도 이렇게 스쿠터 이렇게 딱 영어 발음으로 나오면은 학생분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발음만 좀 해봐도 금세 익숙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대비를 잘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파트 1의 사진인데요. 바로 wooden structure예요. 나무로 만든 구조물이 has been built, 지어져 있다, in the forest, 숲에 지어져 있다. 자, 근데 나머지 보기들이 좀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고 하면은 여러분이 또 굉장히 이거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파트 1에서는 보기 4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좀 정확히 들었다. 근데 그게 답이었어. 그러면 걔로 잘 가주셔야 되겠고, 이게 뭐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걔로 간다거나 이러시면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요 단어 하나 같이 알아보실게요. discard. discard는 버리다의 뜻이고, 이게 LC에서 그렇게 잘 나오는 단어는 아니었는데 RC에서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RC에서 나오는 단어를 막 LC에서도 또 내고 막 이렇기 때문에 LC, RC를 같이 해주시고 발음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파트 1을 쭉 이제 살펴봤는데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파트 1에 대한 대비 잘 앞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파트 3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파트 3의 난이도는 중으로 내려봤어요. 여러분이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 파트 3 너무 어려웠는데요? 뭐 이러실 수 있는데, 파트 4랑 비교를 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총평 전에 라이브도 해가지고 열심히 풀어봤어요, 여러분. 파트 2, 파트 4도 다 열심히 풀어봤는데, 근데 파트 4가 오늘 보기가 되게 긴 거예요. 파트 3에 비해서 훨씬 더 길고, 그래서 여러분이 막 힘 딸릴 때 파트 4 보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그 체력도 열심히 길러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기가 막 길 때 그 보기를 굉장히 열심히 읽어 놓는 것도 내 능력이거든요. 사실 이 모든 게 거의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시험장에서 옆에서 막 시끄럽게 구는 애가 앉았다고 쳐볼게요. 막 축축축 엄청 시끄러워. 아, 방해돼.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신경 안 쓰고 하려는 노력 있잖아요. 그것도 나한테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 능력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파트 4가 너무 힘든데 막 너무 어렵게 나와. 근데 그걸 그냥 해내는 것도 그냥 모든 그거 자체가 다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명언인가? 이제 명언 맞나요? 명언 제조기? 자, 어쨌든 그 파트 4가 더 어려웠다. 파트 3는 그거에 비해서는 중으로 한번 내려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문제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그 파트 3, 4를 봤을 때 헷갈리는 보기가 나올 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미리 생각을 좀 해주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게 직업 장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직업 장소 문제와 또 같은 맥락인 게 업계, 어떤 인더스트리이냐,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고 있냐, 이런 업계 문제가 될 텐데, 특히 이런 문제들에서 좀 보기를 헷갈리게 비슷비슷하게 낼 때가 있어요. 헷갈리게 내겠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다고 해봐요. 레스토랑, grocery store, 식료품점, 스낵 팩토리, 스낵 공장. 그럼 다 먹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단어 한두 개로만 이거를 찍을 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숨죽이고 해석을 잘 하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청취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해석도 좀 잘 되셔야 되겠지만 집중에 대한 것도 무시를 못해요. 잘하는 학생분들도 집중이 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석이 막 대충 되고 막 이러면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특히 나오면은 좀 비슷하네? 이렇게 숨죽이고 진짜 잘 들으시려고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뭐 메뉴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통해서 레스토랑이라는 거를 유추를 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다음 거 넘어가 보시면은 상위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mob은 대걸레질하다. 근데 이거를 크게 받으면 clean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위어로 받는 것들은 파트 1에서도 또 나오고 당연히 뭐 파트 3, 4, 뭐 7에서도 패러프레이징을 받을 때 이렇게 상위어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표로 이런 상위어 패러프레이징도 다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는데 오늘 또 하나 clean을 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단어들도 같이 보시면은요. sweep은 빗자루로 쓸다. 그래서 그 sweep은 또 파트 1에서도 잘 나오는데 PP 형태로도 알아주세요. PP 형태는 swept. 그래서 floor is being swept. floor가 swept 되고 있다. 이렇게 PP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주시고 역시 빗질하다와 관련해서 broom 혹은 broomstick, 빗자루를 말을 하는 거고요. dustpan, 자, dustpan은 의미 유추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먼지 담는 펜이니까 쓰레받기를 말을 하는 거고, wipe, 자, wipe는 자동차 와이퍼 생각하시면 돼요. 닦다. 그리고 waste paper, 자, waste paper도 의미 유추되시죠, 여러분? 폐지, 쓰레기 종이니까 바로 폐지를 말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청소 단어들 잘 봐주시고, clean까지. 이 모든 것들을 뭐 여기 나온 뭐 sweep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clean으로 받을 수가 있죠. 자, 다음 또 패러프레이징을 보실 텐데요. 바로 vendor를 supplier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vendor 단어가 토익에서 꼭 알아주셔야 되는 단어죠. 바로 판매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 판매 회사라는 거는 이렇게 다른 업체들한테 판매를 해주는 거니까 공급을 해준다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supplier, supply가 공급하다니까 이 vendor를 supplier로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는 또 빈출 패러프레이징이기 때문에 잘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vendor는 파트 1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또 이 뜻도 같이 알아주실게요. 노점상. 그래서 파트 1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사진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두 의미 중에서는 노점상으로 파트 1에서는 잘 출제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뭐 파트 3, 4에서는 판매회사의 뜻으로 많이 나와요. 뭐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뜻들이 또 파트마다 있고요. 벤더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런 그 프로덕션 체인에 대한 이 체인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왜냐면 토익에서는 회사 비즈니스 얘기를 좋아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등장을 하니까요. 자, 우리 단어 하나씩 보시면은 먼저 manufacturer인데요. manufacturer, 그 제조, 그래서 제조업체를 말을 하는 거고, 다음엔 distributor, distribute가 이렇게 나눠주다, 배분하다, 즉 유통시키다의 뜻이 되기 때문에 유통업체를 거쳐서 retailer, 소매업체로 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customer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 체인을 잘 좀 머리에 넣어주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9월 25일 토익 시험 Part 2, 4 총평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료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컨텐츠 확인을 꼭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총평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제가 중상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준비가 잘 되신 분들 그리고 청취력이 좋으신 분들에게는 오늘 시험의 파트 2가 그렇게 크게 까다롭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파트 2가 상당히 어렵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래의 시험을 좀 여러 차례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시험은 과거에 있었던 최근 시험에 비해서는 파트 2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느껴지셨을 것 같고요. 이번 시험이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파트 2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 최근 파트 2는요, 가장 변별력이 높은 파트로 대두가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예상을 좀 벗어나는 간접적인 답변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0번대 중후반부에 진입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고난도 답변들이 대거 등장하는 그러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도 후반부, 특히 마지막 한 4문제 정도가 약간 까다롭게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파트 3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파트 2 간접적인 답변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가장 대표적인 간접적인 답변은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는 흔히 모호한 응답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will the restaurant open? 식당이 문을 언제 여나요? 라는 시점을 묻는 when 의문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문사가 요구하는 정보로 직접 답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난이도가 까다롭지가 않을 테지만, 자, 예상 밖의 답변 가운데 모르겠어요라는 응답, 우리 웬만한 질문 유형에는 다 말이 되는, 그래서 정답률이 높은 우선순위 응답이 될 수 있는 모호한 응답이 등장할 수 있죠. 자, 이때 I don't know, I'm not sure, I have no idea 와 같은 이런 식의 답변보다는요, 약간 우회적인 모르겠어요 식의 응답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답변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는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That information is posted online. 그 정보는요, 온라인에 게시되어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쉽게 바꿔서 You should check online. You should check the website.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Check the website. 웹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모르겠으니까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이라는 응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There must be a sign over there. 저쪽에 표지판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표지판에 나와 있을 것이다. 저는 모르겠어요. 의미가 되는 거고, This pamphlet should say. 어떤 문서를 언급하면서 그 문서에 나와 있어요 라고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say라는 동사는 어디에 나와 있다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You'll have to ask the receptionist. 특정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제3자에게 답을 떠넘기는 식의 응답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또 Let's call and ask. 전화해서 물어보자. 모르겠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자. 또 I was wondering the same thing. 저 역시 같은 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네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라는 식의 답변은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응답 이면에 숨어있는 화자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취력,
평소에 많이 쌓아두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모호한 응답의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Where is the switch on this computer? 이 컴퓨터의 전원 스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에서요. I've never used the model before. 전 이전에 그 모델, 그 컴퓨터 모델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또는 It's my first time seeing that device. 같은 맥락의 답변이네요. 저는 그 기기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본 적이 없어요. Look at the usual manual. 사용자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자, 의미가 약간은 다르지만요. 결국에 이 안에 숨은 의도는 동일하죠. 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겠네요.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 이와 같은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도 답변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is leading the workshop today? 오늘 워크숍을 누가 이끌까요? 라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사람으로 답을 찾으려고 준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who란 의문사에 사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예상 밖의 답변이 등장한다면 이런 답변은 어떨까요? We will use our previous recording. 우리 이전에 녹음됐던 그 영상 혹은 녹화된 영상을 사용할 거예요. 즉, 이번 워크숍 행사에서는요. 아무도 그쵸 lead 해서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in person 이끌지 않고 과거에 녹화된 영상을 플레이할 거예요. We'll just play the video.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진행을 하지 않고 녹화 영상을 플레이할 거다. 라고 답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으로 답은 하진 않지만 충분히 어때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는 자, why don't we install projectors for the training? 자, 교육을 위해서 프로젝터들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why don't we라는 이 표현은 세 단어를 묶어서 접근하셔야 되죠. 이때 why는 왜, 이유를 묻는 의문사 why가 아니라 why don't we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게 어때요? 제안의 의문문이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터 설치, 기기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더니요. 답변 볼까요? The workshop isn't until this Friday. 워크숍은 이번 주 금요일이 되기 전까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지만 우리 not until 구문은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팁. 이때가 되어야 비로소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즉, 워크숍은 이번 주 금요일은 되어야 해요. 즉, 이 안에 숨은 의도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따라서 프로젝터를 설치할 필요가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은데요. 상대의 의견에 제안에 거절하는 응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질문 속에 우리 제안 의문문에서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tomorrow, this weekend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의 의도는 말을 하고 있는 현 시점, 지금 기기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요일은 되어야 행사가 열려요. 그러니까 아직은 설치할 필요가 굳이 없지 않을까요? 이런 간접적인 거절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회적이거나 또는 간접적인 예상 밖의 소위 반전응답이 등장할 경우에는 바로 듣고 정답을 섣불리 찾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는 오답을 소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정확히 들었다는 전제하에 오답은 고민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소거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여러분들의 실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대신 질문은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청취력을 탑재하도록 평소에 많이 듣고 따라 읽으면서 파트2를 위한 청취력 트레이닝을 병행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유형을 더 볼 건데요. 우리가 펄2에서 평서문을 유난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죠. 왜?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A new apartment is available down the street.
길 아래에 새로운 아파트가 available, 이용 가능하대요. 즉, 새로운 아파트를 구할 수 있어요. 라는 평서문인데요. 자, 평서문의 답을 찾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반드시 이 평서문에서 전달하는 핵심 정보와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따져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가능한 답변들을 몇 가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단 이 평서문에서 전달하는 키 인포메이션은 임대 가능한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아파트먼트에 관련한 적절한 리액션이 이어져야만 하겠죠? 예를 들어 I've already renewed my lease. 여러분 여기서 lease라는 이 표현은요. 임대 계약 또는 임대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rental contract의 동의어가 되는 빈줄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전 이미 제 current lease, 현재 임대 계약을 갱신했어요. 라는 얘기는 이 평서문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apartment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적절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how much is the rent? 임대료 얼만데요? 하고 되물어 볼 수도 있겠죠.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의도로 질문 가능합니다. 또 actually, I decided not to move. 저 사실 이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라는 말도 어때요? 이 첫 번째 거와 거의 유사한 응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사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화자가 이야기했던 그 임대 가능한 아파트먼트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의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임대 가능한 이 아파트먼트에 관련한 연결고리, 논리적인 커넥션이 보이는 이런 식의 답변들을 모두 다 possible answers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평서문에 우리가 오답을 소거할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평서문에는요, on the third floor 또는 a single room과 같은 명사구나 전치사구, 즉 동사가 누락되어 있는 이런 구는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오답을 조금 더 수월하게 소거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파트 2는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시험장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우리의 기억에서 삭제되는 파트는 바로 파트 2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현 시점에서 저런 게 나왔었나?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으실 거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우리가 파트 2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청취력 트레이닝을 꾸준히 해 가셔야 되겠고요. 따라 읽는 연습 많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또 난이도가 다소 높은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좀 많이 풀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난이도 스펙트럼을 넓히셔서 쉬운 문제부터 정말 고난도 문제들까지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는 그러한 변별력을 여러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파트 4 총평을 한번 해보죠. 일단 제가 생각하는 파트 4의 오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제가 중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paraphrasing, 지문에서 언급된 표현이 선택지에서 다른 말로 바뀌는 경우가 사실 그닥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이밍만 잘 맞춰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귀로 들은 표현이 선택지에 딱딱 위치해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를 중으로 한번 측정을 해 본 거고요. 그리고 지문이 시작되기 전 스키밍을 통해서 문제와 보기 관계를 이렇게 쭉 훑어봤을 때 앞으로 내가 듣게 될 지문의 유형, 이게 메시지일지 공지일지 회사 생활 관련일지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상황일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이 조금 수월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most likely를 제가 이전 총평 영상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들은 사실 변별력을 높이는 데 아주 큰 기준이 되거든요. 평균 두세 문제가 나오는데 난이도가 높은 달에는 한 6, 7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기도 하죠. 이번 달에 Part 4의 Most Likely 포함 문제는 그냥 평이했습니다. 네, 평균적인 개수에 맞춰서 3문제가 출제되었고 크게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앞에는 제가 중을 표기를 해본 거고요. 그렇다면 왜 상을 붙였을까요? 자, 상을 붙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 일단 선택지가 다소 좀 혼동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문형 선택지가 좀 많이 등장을 했고요. 길게 문장으로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보기들이 조금 혼동될 만했던 부분이 비슷한 유사 표현들을 포함하는 단어들이 보기에 쭉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덜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키밍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문을 듣기 전 정확하게 구분을 해두지 않았다면 아마 정답을 선택할 때 또다시 읽어야 한다거나 혹은 시간에 쫓기니까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속도감 있는 전개. 사실 우리가 파트 4는요, 여러분, 혼자서 이야기하는 파트이다 보니까 말이 빠르면 굉장히 3에 비해서, 파트 3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감 속도가 훨씬 빠른 편인데요. 전개까지도 또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빨리 다음 문제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성우가 말하는 속도에 끌려다니게 되다 보면은 통째로 지문 하나를 그냥 놓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상을 한번 또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중상이고요. 준비가 잘 되신 분에게는 난이도 한 중 정도였던 것 같아 할 수도 있겠지만 준비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개개인의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난 너무 어려웠는데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빈출 표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utility company라는 표현, 우리 흔히 이제 공기업이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은 electric 또는 water 또는 telephone company, electric company 이렇게 전력회사나 수도회사와 같은 이런 곳을 우리가 공익기업이라고 합니다. public service를 제공하는 업체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우리 potted plant는요 여러분 part 1에서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화분에 심겨진 식물이라는 의미로 우리 potted plant가 이제 등장을 또 했는데 우리가 회사에서요 이렇게 potted plants를 곳곳에다가 배치시켜 놓으면은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산 능력도 개선이 될 수가 있다네요. productivity, 생산 능력이 향상될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들렸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ride sharing이라는 표현, 승용차 함께 타기라는 의미로요, 여러분. 우리 흔히 carpool이라는 표현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ride sharing, 요새는 우리가 application, app, 어플을 사용을 해가지고 승용차 함께 타고 어딘가에 갈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time off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vacation, leave의 동의어로 회사 생활에서는 우리 휴가라고 할 때 time off를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concourse라는 표현은요 공항이나 기차역의 중앙홀을 뜻하는 표현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표현들이니까요.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서 제가 혼동되는 선택지가 좀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어떻게 우리가 퀄리티 스키밍을 해야 하는지. 자, 그냥 스키밍이 아니라요. 이제는 뭔가 차별화된 정말 고퀄리티 스키밍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을 생각해 두어야 하는지 짚어드릴게요. 우선은요. 자, 선택지 가운데 단답형과 장문형이 위치해 있다면 자, 우리는 시간에 쫓기면서 스키밍을 하죠. 그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미리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단답형보다는요. 장문형 보기를 우선순위로 생각해 두세요. 왜냐하면 단답형은요. 정답을 선택할 때 빠르게 보기를 훑으면 어느 정도 문맥을 파악할 수가 있지만 장문형 보기의 경우는요. 우리가 시간에 쫓기면서 또 들으면서 빨리 정답을 찾아야만 하는데 읽어두지 않게 되면은 장문형 보기를 하나하나 또 읽게 되겠죠. 그럼 읽는 순간 다음 문제 단서가 다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지나가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장문형은 미리 읽어 놓으시는 게 유리하고요. 또 보기 가운데 중복되는 표현들이 있는 경우에는 각 보기의 의미를 확실히 구분 지어줄 만한 핵심어를 찾아두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스키밍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평소에 문제를
그리고 보기를 우리말로 소리내어 해석하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글자를 읽게 되면 이 문맥이 정확히 나에게 와 닿는지, 내가 정확히 이 문맥을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어 해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잘 모르는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키밍 연습 초반에는 이렇게 소리내서 우리말로 해석하는 식으로 훈련을 하시는 게 팁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요. 화자는 어디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자의 근무처를 묻는데요. 선택지를 보니까 좀 헷갈리기 쉬워요. 왜냐하면 A번에 car wash, car rental 이라는 표현. 자, 중복되는 단어들 제가 지금 표시해 볼게요. car. 그리고 밑에 auto. 결국 다 자동차하고 관련된 업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구별을 해보면 A는요, car wash이니까 뭐겠어요? 점수 잡는 Hackers.